네, 오늘은 주간 톡톡톡으로 시작하는 금요일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유튜브와 함께 콩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콩 앱을 켜시고 KBS 1라디오 채널 화면에 캠코더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많이 아셔서 이제 좀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금요일 주간 똑똑똑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개관홀로의 이진송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운동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여쭤봐야죠. 뭐 두 분은 왜 먼저 웃어요?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하고 계세요? 어떠신가요?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마지못해 울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울면서 왜 해요? 이제 필요성을 30대가 되면서부터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뭘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유산소 운동 같은 것도 하고 필라테스를 좋아해서 필라테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양재 활동가께서는 저는 어렸을 때는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많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땐. 그래서 뭐 체육 시간에 끝까지 남아서 농구공에 던지지만 매번 들어가지 않는 이런 유형의. 열의는 있으셨군요. 네. 열의는 있지만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유형의 학생이었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제 취미가 뭐 산책이나 필사나 뭐 이런 좀 정적인 취미들이었는데 그래서 좀 그걸 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요가나 달리기를 좀 막연히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운동하고 싶으면 잘하려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뛰면 된다라고 해서 그럼 일단 뛸까? 라고 생각한 게 좀 달리기를 주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요가와 달리기. 자, 근데 두 분 다 말씀의 뉘앙스 속에는 뭔가 좀 운동을 하는 게 힘들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느끼는, 좀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운동의 즐거움을 체험을 하거나 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요. 일단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에서 체육은 맞아요.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점수로 만들어지고 남들 앞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못하거나 이럴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네,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위축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쌓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20대 때는 다이어트를 할 때만 운동을 하고 살이 빠지면 운동을 그만하고 이런 경험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즐거움을 별로 못 느껴봤다. 네. 어떠세요, 양재 활동가께서는? 그러게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뭔가 저 진짜 혼자 하는 모든 걸 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혼밥이란 말이 있기 전부터 혼밥을 되게 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운동을 혼자 하는 일은 뭔가 되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되게 남학생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런 환경에서 그냥 나 혼자 걷거나 뛰거나 한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싶을 때 어디에 가서 배워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혼자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것도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뭐 울면서 하신다고 그러더니 운동에 대한 책을 쓰셨었잖아요. 네. 운동을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바로 제가 책을 쓴 이유인데요. 세상에는 운동을 너무 이제 멋있게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성취를 훌륭하게 해내지 못한다고 해도 생활적인 측면에서 내가 나를 잘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잘하지 못해도 양치나 세수처럼 우리 운동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운동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쓴 운동 에세이라는 컨셉으로 책을 지금 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운동 세계가 엘리트와 아닌 나눠져 있는 스포츠 모습이 떠오르면서 네. 예.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엘리트 체육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이 그냥 취미 삼아 운동을 할 때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강박이고 네,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막 몇 단계 몇 등급 이상으로 가야 되고 몇 킬로그램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운동을 할 때 좀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기준이 높으면 자꾸 자기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잘 한다는 느낌도 안 들고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겠네요. 네, 재미도 진짜. 없고. 예. 양재 활동가에서는 운동을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사실 제 주변을 보면서는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평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 동료들이 저보다 보통 어리고 되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동료들이 많은데 이들이 뭐 디스크나 뭐 혹은 자궁질환이나 두통이나 이런 되게 만성적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에 기반한 병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살기 위해 운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고 네. 또 제가 언제 한번 좀 몸을 다루는 워크숍에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예. 뭔가 성과 몸에 대해 다루고 몸을 움직여보는 연습을 하는데 거기서 그 강사분이 허리를 기준으로 움직여보세요. 혹은 엉덩이가 얼굴인 것처럼 움직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거나 혹은 뭐 팔이나 이런 걸 쓰는 정도에 익숙해져 있지만 몸의 더 다양한 동작들은 별로 생각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 중심이 바뀐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들 혹은 내 몸이 어떻게 더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많이 잃어버렸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는 것에 맞아요. 너무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의 그 어떤 감각들이 다 그냥 무뎌져 버린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본다면. 네. 예. 어쨌든 운동은 여러 가지 몸의 감각을 다시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아니면 또 앞서 말씀하신 병으로부터의 탈피. 지금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지연주님께서는 운동의 필요성을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빨리 느끼셨냐고. 50이 넘어서 느꼈다고 보이는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목적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운동이 먼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해 주신 교육, 사회 문화적인 환경 뭐 이런 이유라고 봐야 될지 두 분의 경험을 통해서 두 분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들어보죠. 일단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운동장 사용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나 통계도 있고요. 이거는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직감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네. 체육 시간에 이제 여자아이들은 주로 피구를 하거나 맞아요. 앉아서 구경하거나 응원하는 역할이 주어지는데요. 쉬는 시간에 땀 흘리면서 뛰어놀면 남자다운 거지만 여자아이가 그렇게 하면은 좀 지저분하고 별난 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좀 분위기도 있고. 표현이 너무. 네. 그리고 아무래도 몸을 좀 작게 만들고 행동을 조용하고 조그맣게 해야만 바람직하다는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여아들로 하여금 운동이나 이런 활동적인 것에 제약을 거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 그게 굉장히 큰일이거나 득인 것처럼 하는 여기는 분위기가 이 여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딪히거나 깨지고 하는 운동과 멀어져서 얌전하게 행동하도록 권장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치면 안 된다. 얼굴을 다치면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 네. 많이들 손을 보는데도 다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처에 바르는 연고 광고에서 여아들이 체육을 되게 활동적으로 하면서 상처에 지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광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광고가 네, 있군요.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치면 안 된다. 예,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저도 비슷한 부분들 되게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에 다닐 때에는 체육을 잘하는 여학생과 체육을 못하는 남학생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분류되고 그래서 제 친구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학생이었는데 네. 그래서 뭔가 뭐 너 게이냐 이런 식의 어떤 비하 발언들을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이 체육이라는 것을 잘해도 여성들은 되게 이상하고 특이하네로 느껴지는구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최근에 깨달았던 건 최근에 제가 만나는 남성 동료한테 난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어라고 했더니 그 이가 혼자 하는 운동이 그런데 재미가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같이 하는 운동의 경험은 매번 내가 못해서 눈치 봤던 경험 혹은 뭔가 이 남학생으로 와글벅적한 복싱장에서 나 혼자 굉장히 어설프고 민망하게 운동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서 뭔가 그 대화를 하면서 뭔가 내가 나의 운동하는 모습 나의 몸에 대해서 다른 이들한테 드러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되게 못할 수 있고
있고 같이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게 아닐까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양재 활동가 굉장히 당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운동 못하는 남성, 운동 잘하는 여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남성, 여성 모두 이 운동이라는 편견 속에서 다들 힘들어하는 대목들이 있겠다.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요즘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뭐 여성 또 유튜브도 그렇지만 여성 예능인들이 운동하는 즐겁게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운동뚱 저도 가끔 봐요. 네, 아주 도전해서 새롭게 하는 모습들이 재미있고 골 때리는 그녀들 뭐 이런 콘텐츠들이 지금 인기가 좀 높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뭘 느끼셨는지 이런 걸 혹시 같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고 경험해보는 여성들을 많이 만나곤 하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운동뚱을 보면서 그냥 이 김민경이라는 희경님께서 운동에 대해 머뭇거리고 뭔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해나가는 이 모습이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 물론 이 사람은 정말 운동을 잘하는구나. 저 사람 진짜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많기도 했지만 사실 그 유튜브를 보면서는 누구든 어떤 스포츠든 시작해볼 수 있고 누군가 지켜봐주고 코칭해주고 같이 응원해준다면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따뜻한 자신감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켜서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자들한테 운동 정말 많이 안 시킨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시켜서 해보고 해보니 즐거운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여자들한테 운동 좀 많이 시키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진성 편집장? 네, 저도 오늘부터 운동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이제 굉장히 코어가 튼튼하고 운동을 되게 잘하는 이제 김민경 씨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건강의 범위를 마른 몸이라고 협소하게 규정을 하고 마른 것이 건강하다고 속이면서 커다란 몸에 간섭할 때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라라고 이제 기만을 해왔는지 새삼 좀 깨달았어요. 맞아요. 네, 과연 커다란 몸이라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가? 맞아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뭐를 건강한 몸으로 좋은 몸으로 규정해놓고 이렇게 다른 몸들을 지우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한혜진이 이제 각계 전투로 살아온 모델들이 팀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이름을 외치고 원망하고 울고 화내고 이런 장면이 되게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는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운동에 있는 다양한 측면들이 지금까지는 여성들에게 미용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배제된 것들은 기회가 안 온 거죠. 보기 우스꽝스러운 동작이라거나 팀플레이라거나 좀 거칠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흉해 보일 수 있는 동작들에 대한 기회는 지금까지 많이 차단되어 있었고 항상 아름다워 보이는 운동, 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 이런 것만 권장되지 너무 않았나. 기준이군요. 네. 그런 것들을 최근에 나오는 예능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좀 변화되는 모습이다. 가연아님께서는 가연아님이 아니군요. 미국에서 K80351009번님께서 미국에서 학생일 때 축구 동아리 팀 주장 스트라이커를 하셨던 여자분이신데 몸싸움도 잘했던 여자분이 기억이 난다고 여성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골 때리는 그녀들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프로페셔널한 여성 스포츠에 대한 갈증 이걸 해소하는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꽤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프로스포츠를 볼 때도 몇 명의 스타 플레이어들만 집중해서 들여다보면서 그들한테만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는 좀 어찌 보면 관심이 좀 적었던 거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여성에게 뭐 특화된 종목이 따로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성에게 관심과 지원이 정말 부족했다고 느끼시는지. 네, 일단 프로 스포츠계에서 여성 선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배구계의 셀러리 캡인데요. 셀러리 캡이라는 거는 한 팀의 연봉 총액이 일정한 액수를 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남자 배구와 여자 배구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이건 이제 세계적인 그 스타 플레이어 김연경 씨가 이제 공론화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알려지기도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으면 아무래도 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연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 훨씬 더 많고 성적도 굉장히 국제 대회에서 성적도 굉장히 준수한데 연봉은 낮아지는. 남자 선수들보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네, 그 외에 또 올림픽 소형 썰매 종목인 루지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출발 높이가 다른데 여성들이 높은 데서 출발하면은 뭐 더 빨리 내려가서 위험하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차이를 정해놓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차이를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선입견을 바탕으로 차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종목별로도 이렇게 또 들여다보니까 또 문제가 나오는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아 활동가께서는? 맞아요. 이런 임금 격차나 이런 스포츠계의 성차별, 뭐 위계, 성폭력 문화의 문제가 진짜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라디오 준비하면서 자료조사를 했을 때 좀 역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중에 46%가 여성인데 사실은 주요 스포츠 단체에서 여성 임원 비율은 2022년 3월 기준에 10%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출전 비율도 상당히 여성 성비가 높아요. 낮고요. 낮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도쿄올림픽에서는 출전 성비를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인상 깊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스포츠에서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고 남성이 더 근력적으로 탁월하다라고 그렇죠. 인식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은 여성이나 장애인 등 소수자의 스포츠가 남성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약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좀 여성 스포츠가 남성 스포츠의 하위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그러네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메달을 따는 확률은 거의 반반에 네, 가까운. 그러니까요. 그게 나는 되게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저도 그게 놀랍네요. 왜 여태까지 안 세봤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여성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스포츠 스타들은 누구의 딸이냐,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언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족 관계를 연결해 가지고서는 전문성이 조금 퇴색되게 만드는 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요. 우리 사회는 가족 프레임이 너무 강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친근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의 전문가로서의 능력이나 독립적인 인격 같은 게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건 좀 의식적으로 다들 좀 이제 피하는 훈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또 이런 여성 스포츠 스타들의 외모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평가되는 문화가 고민스럽더라고요. 예. 특히 뭔가 스포츠의 특성상 여성 선수들이 10대에서 20대 어린 나이에 데뷔하고 활동하고 또 은퇴 시기도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어린 여성들이 놓이는 어떤 성적 대상화 외모 품평의 측면에서 너무 이 스포츠 스타들이 노출되기도 하고 저는 이런 문화가 지난 시기에 고발되었던 이런 스포츠계의 성폭력들과 되게 연결되어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스포츠 스타들을 우리가 뭐 국민 여동생, 뭐 혹은 여제, 혹은 요정 이런 방식으로 또 흔히 표현하는데 정말 그랬네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는 좀 그런 표현들보단 기량을 인정하는 표현들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대중적으로도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린 시절의 체육 시간 여기서부터 교육부터 좀 변화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 정책, 교육, 환경 어떤 것들이 변화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얘기 좀 들어보죠. 저는 관련해서 좀 미국의 교육평등법 타이틀 9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물론 최근에 좀 트럼프 정권이 지나면서 문제제기와 변화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학생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아 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 법안이 1972년에 제정되었고 주요한 내용은 미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누구도 성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받거나 혜택이 거절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준수가 의무화된 이후에는 이런 팀 운영, 선수 선발, 종목 선정, 혹은 뭐 라커룸 시설 이용 등의 굉장히 다양한 체육 활동의 항목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동일 대우가 학교에서 좀 정착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걸 준수하지 않는 것에 있어 학교가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타이틀 9 제정 이후에 미국의 여학생 스포츠 참여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늘어서 1970년대에는 29만
명대였던 여학생 체육 인구가 2010년 11년대에는 무려 317만 명. 비교할 수가 없는 만큼의 네, 수치 그렇죠. 차이네요. 거의 이런 공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네, 예. 공이 하나 더 붙어서 느는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런 천성적으로 여학생들 운동을 잘 안 할 것 이런 편견들을 뒤집는 판례라고 생각을 하고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스쿨미투 이후에 좀 지역별로 성평등한 교육 환경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조례 자체는 사실 권고사항에 불과하기도 하고 교육 평등을 다루는 법제도는 사실상 부재하거나 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서 차별금지법 안에서의 어떤 교육 평등에 대한 조항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평등법을 또 별도로 제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나 교육 및 학내 체육 사회의 차별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 사례를 지금 보여주신 거고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아무래도 여성들은 10대 같은 경우에 몸이 좀 많이 변화하고 생리를 한다던가 맞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남들 앞에서 드러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특수성들을 체육 교사나 공교육에서 여자아이들은 원래 운동을 싫어해 이렇게 이제 묻어버리지 말고 좀 다양하게 이런 변화에 맞춰서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실은 스포츠 브라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러네요. 공교육에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창피해서 운동을 더 기피하고 이랬던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변화하는 여러 가지 몸의 조건에 맞춰서 좋은 교육이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몸을 또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운동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끝으로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인식을 바꿔야 될지 앞서 즐거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순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시간 마지막 말씀으로 제안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 활동가께서 먼저. 네, 20대 여성의 민간체육 이용 비율이 48.2%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20대 여성의 운동이 공적 영역에서 지원되지 않고 민간의 헬스시설이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좀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 공공시설에서 여성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시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헬스나 트레이닝 같은 이런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의 운동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에 여성들이 좀 더 덜 두려움 없이 도전해보고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체육의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불법 촬영이나 관음하는 시선 없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꼭 맞아요.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운동한 여자들이 서로의 환경이 되어주기도 하는데 복싱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남학생들밖에 없어서 굉장히 쭈뼛거렸었는데 배우 이시영이 이제 복싱을 하면서 유행시키면서 굉장히 여성 비율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좀 더 자유롭게 운동을 하게 됐는데 내가 운동을 하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의 환경이자 용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너무 쭈뼛거리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 또 이런 다른 여성을 말씀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기 내주시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K73106477번님께서 주부신데 운동을 하면서 온전히 나를 마주보고 나를 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 이렇게 맞아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앞으로 여성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인식,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간 똑똑똑 여성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